기아 타이거즈의 차세대 우한 에이스로 주목받는 김도현이 프로 생활 처음으로 억대 연봉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도현은 지난해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올라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 인상률 44.4%에 달한다. 기아의 투수 재계약 대상자 중에서는 전상현 3억 1천만 원, 정혜영 3억 원, 다음으로 공동 세 번째 높은 대우다. 이혜리도 같은 금액인 1억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2024년 최저 연봉 3,500만 원에서 그의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9천만 원으로 급격히 올랐고 이번 계약으로 억대 연봉을 넘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은 신일고 출신으로 2019년 2차 4라운드 33순위 지명을 받아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다. 변화구 제구력은 좋았으나 구속이 부족한 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22년 4월 기아로의 트레이드는 그의 커리어 전기였다. 김도현은 이적 직후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먼저 치렀고 이 시기 체격을 보강했다. 제대 후 2군 투수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을 150km/h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이범호 감독의 신임을 얻었다. 2024년 시즌 김도현은 35경기 4승 6패 3홀드, 75이닝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선발과 중간 개투를 가리지 않고 팀의 구멍을 잘 메웠고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 5선발 경쟁을 제패하며 선발 자리를 확보했다. 시즌 전반기 그의 페이스는 타팀의 주축 선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좋았다. 16경기 4승 3패, 90이닝 3분의 2,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승리호는 따르지 않았으나 양현종과 윤영철 등 다른 선발진이 부진할 때 홀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마운드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 감독은 시즌 중반부터 김도현에게 6, 7이닝을 책임지는 투수로 다음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자주 주지시켰다. 김도현은 이에 부응하려 애썼으나 첫 풀타임 시즌의 부담으로 결국 팔이 무거워졌다. 후반기 8경기에서 4패, 34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9.09에 머문 배경이다. 결국 팔꿈치 염증 판정을 받고 조기 시즌아웃 됐으며 시즌 후 미세골절 진단까지 받았다. 팀을 위해 팔을 희생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김도현은 지난해 125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양현종 153이닝 외에는 젊은 선발 중 유일하게 100이닝을 돌파했다. 김도현이 개막부터 동행 가능할지 선발로서 풀타임을 소화할지는 스프링 캠프 때 컨디션을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이 감독은 김도현의 늦은 합류나 불펜 출발 가능성까지 감안하며 시즌을 대비 중이다. 팔만 더 튼튼했더라면 김도현은 더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어도 대비 상승폭이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우선 첫 억대 연봉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시즌이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됐다. 그럼에도 기아 타이거즈는 국내 선발 투수 1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기아가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운드의 대표적 발견은 우한 김도현이다. 김도현은 2024 시즌 중반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고 이번 시즌에는 24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했다. 기록은 4승 7패 평균 자책점 4.81이다. 피안타율은 0.296, WHIP는 1.45에 달한다. 세부 스탯만 보면 아쉬운 성적이다. 특히 전반기 16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으나 후반기 8경기에서 4패 평균 자책점 9.09를 기록하며 부진했다. 후반기 피안타율은 무려 0.37이나 됐다. 시즌 말미에 팔꿈치 통증이 있었고 이는 피로성 골절로 밝혀졌다. 2019년 2차 4라운드 33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후 처음 맞은 풀타임 선발 시즌이었다. 올해까지는 작년 75이닝이 최고 기록이었으나 이번 시즌 125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몸이 아직 그 부담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이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 풀타임 선발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실제로 체격을 키워 구속을 140km/h 초반에서 중후반, 심지어 150km/h까지 끌어올렸다. 속도 차가 있는 두 종류의 커브를 구사하며 에브스 환경에 효과적이었고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았다. 구속 상승과 투구 밸런스 개선으로 제구력도 좋아졌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투구로 전반기 실질적인 토종 에이스 역할을 했다. 하지만 후반기 체력 저하와 상대팀의 분석에 대응하지 못하며 고전했다. 팔꿈치 부상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기아가 보유한 3명의 도연 중 가장 나은 모습이었다. 김도영의 친구 윤도현은 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한 이도현은 이제 시작 단계다. 기아는 이들의 체계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김도현의 사례는 어느 팀에서나 흔하다. 제대로 된 풀타임 선발을 육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기아의 전력은 약화된 상태다. 내년부터 실전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할 선수가 많다. 이제 김도현이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때다. 기아의 국내 선발진은 양현종 다음으로 이의리가 풀타임을 대비하고 있다. 반면 윤영철은 다음 시즌 출전이 쉽지 않다. 김도현은 5번째 선발 유력 후보다. 제임스 네일이 건재하며 둘째 선발 자리는 아담 올로와의 재계약 또는 신규 외국인 투수 영입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그나마 가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선발진이다. 최영우와 박찬호가 떠나 타선이 약해진 만큼 마운드를 가능한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김도현이 5선발을 맡으면 황동하, 이도현, 이호민 등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마운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9천만 원이던 그의 연봉은 내년에 1억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치상 기록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선발로서 125.1이닝을 소화한 자체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한 김도현은 의미 있는 2025 시즌을 보냈다. 개막 선발진에 합류해 토종 에이스급 투구를 선보이며 칭찬을 받았다. 전반기까지는 무난히 로테이션을 소화했으나 후반기 들어 부진이 계속됐고 결국 팔꿈치 염증 진단을 받으며 시즌을 끝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데 사실 팔꿈치 부상은 단순 염증이 아니라 미세한 피로 골절이었다. 염증보다는 재활 기간이 훨씬 더 길 수 있다. 가을 훈련 기간 중 투구는 어렵겠지만 스프링 캠프 때 정상 투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깨와 팔에 충분히 휴식을 주며 대신 하체 강화 훈련으로 체력을 다져 내년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김도현은 초기 진단은 염증이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미세 피로골절 판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팔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으나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 작년보다 이닝이 많이 늘어난 영향인 듯하다. 현재는 하체 근력 훈련과 러닝만 진행 중이다. 재검진 후 본격적인 훈련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첫 풀타임 선발로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 시즌 24경기 125와 3분의 1이닝 4승 7패 평균 자책점 4.82를 기록했고 퀄리티 스타트는 9번이다. 7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의 좋은 투구도 보였다. 6이닝 이상 소화는 11차례, 5이닝 이상은 18차례로 선발로서의 기본기는 입증했다. 하지만 후반기 8경기 34와 3분의 2이닝 4패 평균 자책점 9. 공구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번 시즌은 정말 아쉽다. 팀에 기여해야 했으나 후반기에 너무 부진했다. 전반기에는 투구도 좋고 무조건 붙어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강했다. 후반기에는 계속되는 장타 허용으로 자신감이 줄었다. 볼 배합도 단조로워 변화가 필요했지만 쉽게 풀어갔다. 후반기엔 5이닝을 못 채운 경기가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좌타자 상대 약점이 뚜렷했다. 좌타 상대 피안타율은 0.341에 달했고 우타자는 0.245였다. 주로 바깥쪽으로 승부했는데 이제는 내각 공격을 과감히 해야 한다.
불리한 카운트에서 믿음직한 변화구가 부족했다. 커브는 괜찮으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더 예리하게 떨어지는 각과 직구와 동일한 팔스윙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 부족해 좌타자에게 많이 맞았다. 공 위치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분석과 개선점을 설명했다.